유병자 보험, 뭐 간편보험, 뭐 간편고지, 뭐 심사, 이런 보험의 특징이 있는데, 이런 보험들은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, 고지 대상이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회사 측에 고지를 하고, 보험사의 인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. 이런 보험을 가입하실 때 뭐 고지 의무가 아예 면제가 된다,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전의 병력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일반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, 이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서도 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,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말로 고지하면 안 되고, 서면이나 전화로 하는 계약은 녹취상에 내용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, 위반을 하게 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요 다음 문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고요. 이거는 보험 약관에 있고, 약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입할 때 뭐 상품 안내서, 설명서, 뭐 유의사항, 이런 데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가입자도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몰랐다, 이런 부분으로는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인정도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유병자 간편고지 심사보험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게 병의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, 병이나 뭐 부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고지를 하고 안 해도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고지하는 게 아니고, 질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지를 해야 되고, 질문 내용에 이제 해당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블로그에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은,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특별히 큰 이상이 없는데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다,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, 이거를 고지해야 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입원을 한 사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지를 해도 물론 회사에서 위험이 낮다,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, 뭐 승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. 교통사고로 3일 입원했고 현재 이상이 없다면. 근데 이거를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지권 행사나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 이 규정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뇌출혈로 판정을 받고, 심한 뇌출혈로, 그리고 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3년 전에 그랬는데, 지금 현재는 회복을 해가지고 뭐 추가 검사도 필요치 않고 병원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, 교통사고로 3일 입원해서 뭐 허리 염자나 이런 걸로 입원한 거랑 뇌출혈로 중환자실 간 거랑은 최근 뭐 2년, 3년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한 건, 그 청약을 하는 건데, 뇌출혈은 여기 질문에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질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뇌출혈이나 뭐 뇌질환, 심질환 이런 거 고지해야 되는 보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질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, 일반적인 그 325 질문,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교통사고로 허리 염자로 3일간 입원한 환자는 고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, 뇌출혈로 중환자실까지 갔던 사람은 시기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, 중등도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, 그 오류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에게 이제 강제 해지나 지급 거절 이런 걸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
요 사례는 이거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데 유사암 청구를 하신 분이고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. 그래서 보험사에서 실사를 진행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찾아냈습니다. 이 진료 기록은 굉장히 환자가 생각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검사를 시행한 사실도 있고 여기에 폴립 절제술 차액금 뭐 이거는 이런 비용을 냈다 이런 것도 있고 생검 및 절제용 포셉 이거는 이제 의료기구죠. 그리고 조직검사도 시행이 됐고 결장 경화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생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위하고 유방도 생검이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세트로 묶여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 남자분이셔서 이거는 생검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차트가 또 이런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오더에 대해서 담긴 거지만 뭐 어떤 병으로 진단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개월 뒤에 검사를 할 건지 뭐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진료 기록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유사암 청구권인데 보험회사가 이제 요 내용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해서 보면은 다 폴립 절제죠. 근데 이 내용으로 해지를 하고 지급 거절을 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정리를 해보면 고지 의무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. 그리고 뭐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 심사도 하는데 질문 내용이 아무래도 일반 보험과 다르게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조사도 그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아예 안 하고 실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위반으로 걸릴 만한 질문들이 일반 보험은 뭐 대략적으로 20개가 넘는 보험도 많으니까 그 중에 뭐 병이나 부상 이런 거 묻는 질문은 뭐 한 10가지 이 정도 이내가 될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3가지, 2가지, 뭐 1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실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고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것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가입자분들께서 뭐 절차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응은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 대응이다. 왜냐면은 뭐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뭔가 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험사 측은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쓸모없는 대응을 해서 괜히 의심을 사게 되면은 기간만 길어지게 되고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나 이러면 뭐 보험사 직원들이 그거를 뭐 겉으로 표현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돈을 준다면 뭐 누구나 다 대놓고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조사에 관한 내용들은 보험사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안 좋게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. 그리고 위반이 없으면 당당하게 이제 응해도 상관이 없는데 위반이 있는데 뭐 그거를 운 좋게 뭐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.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.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조금만 어떻게 조치하거나 보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청구를 하면은 또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청구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